1977년 9월입니다. 여러분은 북미에서 출시된 최초의 비디오 게임 중 하나를 플레이하고 있어요. 밖으로 나와보니 이웃 전체가 보이저 1호의 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해서 눈을 가늘게 뜨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은 발사장 근처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간식거리를 챙겨 들고 보이저가 우주로 이륙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여러분은 크게 감명을 받았고 평생을 나사와 함께 일하는 데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35년 후 여러분은 이제 보이저 1호를 담당하는 나사의 고위 관리입니다. 2012년이고 여러분은 동료들과 함께 통제실에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보이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앉아서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부분을 가리키는 태양권을 막 벗어나려고 하고 있거든요. 태양권은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풍의 영향을 받는 우주 공간의 범위입니다. 2021년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220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고 이는 태양으로부터 153 천문 단위 떨어져 있는 것과 맞먹습니다. 1 천문 단위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우주선은 원래 천왕성, 토성, 목성 옆을 날아서 행성들의 중력에 따라 이 행성에서 저 행성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이저 1호가 태양권에서 벗어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3, 2, 1. 이제 공식적으로 벗어났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여러분은 팀이 훌륭하게 일을 해냈다고 칭찬합니다. 보이저 1호가 여기까지 도달한 만큼 우주 공간에는 아직 탐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때 동네에서 우주 발사선이 발사되는 것을 지켜보던 소년이었고 지금은 이 임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9년 후 보이저 1호가 태양권을 떠난 이후 여러분은 모든 시스템과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하면서 가끔 그것을 점검해 왔습니다. 보이저는 성간물질의 측정값을 지구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온화된 물질로 구성된 우리 은하의 별들 사이의 영역입니다. 이온화란 기본적으로 분자 또는 물질의 단순한 버전입니다. 성간물질은 정기적으로 충전된 플라즈마, 즉 이온화된 플라즈마 상태로 매우 불안정합니다. 뇌우 속 번개에서 잔잔한 빗줄기로 몇 초 안에 바뀌는 것과 같죠. 우주 공간의 플라즈마는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구의 플라즈마와 다릅니다. 성간 물질에는 매 세제곱인치당 0.06개의 원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호흡하는 공기는 수십억 개의 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간 물질 속의 플라즈마를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화학 물질과 가스의 행동과 구조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중한 산소가 우주의 산소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태양풍과 성간 물질이 태양권을 만들기 위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더 알아내는 것입니다. 통제실에서 보이저 1호에 대한 정기점검과 다른 유지보수 작업을 한 후 여러분은 화면에서 이상한 것이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컴퓨터에 앉아서 플라즈마 진동의 수를 계산해서 그것을 3kHz 정도의 오디오 파일로 변환합니다. 파일을 클릭하자 섬뜩하고 미묘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과 동료들은 이러한 진동이 그렇게 작은 주파수로 발생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우주가 거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리는 다른 행성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기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주 공간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 위해 통제실로 달려갑니다. 소리는 단조롭고 약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태양권 밖에서 오고 있어요. 그것이 우연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딱 들어맞아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확실해질 때까지 외부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팀원에게 알립니다. 미친 듯이 일을 하며 다시 그 소리를 감지하려고 합니다. 소리는 그대로예요.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소리는 대체로 한결같아요. 만약 여러분과 소통하려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분명 해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했을 겁니다.
오디오 파일을 다시 한번 분석하여 모르는 음성 언어인지 확인합니다. 언어학자를 불러서 뭔가 밝혀낼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과 동료들이 모여 답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잠시 후 언어학자는 우주의 누군가가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돌려보내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많이 고민하고 많은 커피를 마신 후에 여러분은 영어로 누구세요? 라는 한 구절을 보내기로 합니다. 보이저 1호를 통해 신호를 내보내고 웅웅거림의 변화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바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응답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먼 우주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며칠 동안 여러분은 무언가가 감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구를 보냅니다. 우주는 진공이기 때문에 음파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스피커로 음성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어요. 오디오 파일을 보낼 때는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그곳을 겨냥합니다. 매일 다른 무언가를 보냅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아무 답변도 듣지 못합니다. 먼 세상에 살고 있는 지적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은하계의 성간체 사이의 영역이 반드시 완전한 진공인 것은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성간물질이 있는 곳입니다. 성간물질은 가스, 먼지, 그리고 에너지 입자인 우주 광선을 포함합니다. 이런 소리가 몇 달 동안 계속 들려오고 여러분은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보이저가 처음 발사되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갔던 것을 떠올립니다. 태양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유레카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적어놓은 노트를 살펴봅니다. 대답은 항상 여러분 앞에 있었어요. 때때로 태양은 성간 우주의 플라즈마를 진동하게 만드는 에너지의 폭발을 내보냅니다. 과학자들은 플라즈마가 진동할 때 파장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여주기 위해 파장의 빈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웅웅거림이 처음 들렸던 그날 태양으로부터 불규칙한 주파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웅웅거리는 소리는 태양 플레어 때문에 이상한 방식으로 진동하는 플라즈마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수준의 진동은 빠른 증가나 급상승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더 희미해요. 검사를 다시 해보니 지능적인 생명체가 소통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 플레어로 인한 작은 진동이었어요. 팀에게 이 발견 사실을 알리고 모두가 축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험과 연구 후에도 여러분은 왜 성간물질에 있는 플라즈마가 그런 식으로 진동했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더 기다려야 할 거예요. 2027년 보이저 1호가 발사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나사에서 막 은퇴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많은 장학금과 우주와 과학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다시 한번 통제실로 들어갑니다. 먼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곳에서 보낸 멋진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보이저호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합니다. 보이저호는 50년 동안 지속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그저 광활한 우주를 떠다니는 물체가 될 거예요. 이것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라는 사실은 이미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물려줄 때입니다. 불을 끄고 문을 닫습니다. 보이저호는 영원히 침묵하기 전 마지막 신호음을 냅니다.